메이저리그는 전 세계 최고의 야구 선수들이 모여서 경기를 펼치는 미국 프로야구 리그입니다. 이곳에서는 야구 선수 중 가장 힘이 세고 빠른 공을 던지고 운동신경이 좋은 선수들만이 뛸 수 있는 곳이죠. 상상만 해도 미국은 거대한 선수들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아시아 최고의 투수로 이름을 남기고 있는 류현진도 최고로는 메이저리그 선수들과 견줘도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오타니 쇼헤이는 193cm에 최근에 벌크업까지 심하게 하면서 엄청난 근육을 자랑하고 역시 다른 외국 선수들에게 뒤지지 않습니다. 메이저리그는 꼭 그런 선수들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LA 다저스가 그동안 장기 계약은 전혀 손대지 않던 이 구단이 야구 팬들을 기겁하게 하는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무키 배츠라는 선수에게 무려 5천억에 가까운 계약을 한 것이 큰 화제입니다. 무키 배츠는 메이저리그 매니아라면 잘 알고 있는 선수입니다. 2018년 보스턴의 월드시리즈 우승 주역이고 트라웃을 제치고 아메리칸 리그 MVP도 거머쥔 선수이며 4회 연속 올스타 출전과 골든글러브 수상 등 공수에 있어서 엄청난 활약을 펼치는 선수입니다. 무키 배츠가 2019년까지 보스턴에 소속되었다가 FA를 1년 남긴 상태에서 다저스로 트레이드가 되면서 많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무키 배츠는 보스턴의 3,500억을 거절하기도 했죠. 다저스가 어떤 팀입니까? 다저스는 지금까지 가장 긴 기간으로 계약한 선수는 마에다 겐타입니다. 무려 8년입니다. 돈도 돈이지만 계약 기간이 길수록 더 인정받는다는 의미인데요. 마에다는 기간까진 좋았는데 다저스의 꼼수에 넘어가서 잘하면 1,500만 달러까지 받지만 못하거나 출전을 안 시키면 300만 달러밖에 못 받는 구조로 계약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저스만 좋았던 계약이었고 마에다는 현재 미네소타로 트레이드 되었습니다. 지구상 최고의 투수라 불리는 커쇼와도 3년 계약만 했고 우리 류현진도 다저스에만 남기를 바라기도 했지만 떠날 테면 떠나라는 계약 조건을 제시하면서 토론토로 떠나게 만들었던 구단입니다. 분명 팀의 큰 보탬이 될 만한 선수였음에도 말이죠. 그래서 다저스는 최고의 구단, 부자 구단이면서도 실리까지 잘 따지는 구단이기 때문에 잭팟을 터뜨리는 계약은 안 하는 구단인 줄 알았습니다. 이번에 무키 배츠와 데이비스를 데려온 것도 이번 시즌에 월드시리즈 우승을 하기 위한 일시적인 트레이드라 생각했는데 무키 배츠에게 금년을 포함하면 13년 장기 계약에 4,700억이 넘는 대형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13년 3,920억 달러 계약입니다. 먼저 미국 언론에서 기사가 나왔을 때만 해도 찌라신 줄 알았는데 왜냐면 코로나19로 팬데믹 상황이 오면서 미국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고 그래서 메이저리그도 100여일 동안 중단된 상태이고 겨우 무관중으로 시즌을 치르게 되면서 각 구단들이 엄청난 재정적 피해를 보고 있고 이 코로나가 쉽게 끝나지 않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의 몸값도 자연스럽게 하향되지 않을까 예상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 바로 오피셜 기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무키 배츠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이길래 다저스 같은 구단이 타자 한 명에게 거의 5천억에 육박한 투자를 한단 말입니까? 무키 배츠는 2011년에 보스턴의 5라운드 172순위로 지명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유망주와는 거리가 멀었던 선수입니다. 그런데 무키 배츠가 마이너에서 계속 성장세와 활약을 보여주면서 특급 유망주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그러니까 만 22살에 전격 데뷔를 했습니다. 본래는 2루수인데 보스턴 명문팀의 큰 산이었던 선수가 자리하고 있다 보니 쿨하게 외야수로 전향하면서 전향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상태에서도 불안감을 지워버리는 활약을 하게 됩니다. 데뷔 최종 성적은 52경기 출전에 2할 9푼을 기록했습니다. 당연히 신인왕을 받을 만한 자격은 안 됐죠. 하지만 그 다음해부터는 더욱 활약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2015년부터 능력이 폭발하더니 2016년부터 올스타와 골든글러브 등 최고의 타자, 최고의 수비수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통산 타율이 3할을 넘겼고 2018년에는 30-30 클럽에 가입도 하게 되고 출루율이 무려 4할 3푼 8리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고작 메이저리그 5시즌 뛰었는데 4번을 대활약을 했으니 대단한 선수는 맞는 듯 합니다. 하지만 무키 배츠가 홈런 1위를 하거나 타점 1위를 하는 그런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의 키는 175cm입니다. 거기다 20살 때는 68kg 나가는 미국의 평균 최고에도 못 미치는 선수였고 메이저리그 선수들 평균 키가 185cm가 넘는 걸 감안해도 살아남기 힘든 신체 조건입니다. 나중에 165cm 최고의 선수를 얘기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암튼 무키 배츠가 잘하는 선수는 맞지만
5천억 가까이를 받는 선수가 맞는지는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저스에겐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키 배츠는 남다른 운동신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오툴 플레이어인 것입니다. 추신수도 아시아 최고의 오툴 플레이어로서 인정받았고, 그래서 7년 동안 1억 3천만 달러의 장기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키 배츠는 추신수보다 체구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30홈런을 치고 30도루 이상을 기록하면서도 더 날렵합니다. 그러니까 내야수를 해오다가도 외야수 전향을 했는데도 아무 문제 없이 활약을 펼치는 거죠. 반대로 다저스 특성상 외야수 하다가 내야수를 볼 수도 있습니다. 감독이 구상한 것을 다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입니다. 점프력 또한 175cm 키로 덩크를 할 정도의 엄청난 점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최고의 운동신경을 가졌다는 거죠. 거기다 2011년 도입된 투구 인식 테스트에서 최고 수준인 아이핸드 코디네이션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이핸드 코디네이션이 뭐냐면 손과 눈의 협응 능력으로 공을 보는 것과 이를 맞추기 위한 손의 움직임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연결되는지 관련된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선구안이 뛰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는 본래 또 트라우트 다음으로 많은 한 해 100개에 육박합니다. 파워는 스탠튼보다는 안되지만 신체 모든 것이 무기인 셈입니다. 무키 배츠의 포지션 자체가 외야수다 보니 내야수보다 부상 위험이 훨씬 덜하고, 부상이 있다 하더라도 회복력이 남다르게 되죠. 언제든 도루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병살타도 매우 적습니다. 다저스 같은 팀에 도루는 큰 의미도 없죠. 우선 나가기만 하면 다음 벨린저가 있으니까요. 그로 인해서 무키 배츠는 득점만 130점이 넘는 득점 왕이었습니다. 175cm 단신과 힘은 부족해서 60홈런은 칠 수 없지만 나머지 야구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트라우트 다음으로 최고의 선수로 인정하며 다저스는 무키 배츠를 선택한 것입니다. 2년 뒤에 벨린저에게 어떤 대우를 할지도 매우 궁금해지는데요. 무키 배츠는 트라웃이나 하퍼 같은 최고의 유망주가 아니었습니다. 아마 20살 때 본인조차도 지금의 위치가 되는 것을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많잖아요. 저 또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준 재능과 노력이 옷 입혀진다면 모든 것은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류현진이 오래 몸담아 있던 곳이기도 하고 한국에게 가장 익숙한 지역이기도 하다 보니 다저스를 미워하긴 좀 힘든데요. 다저스의 미래가 된 무키 배츠, 그의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무키 배츠 파이팅!